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s just as blue.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요즘 하루하루가 진짜 힘들고 버겁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건요, 사실 우리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너무 편안하다면 그건 낮은 골짜기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거든요. 원래 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기회의 문 딱 바로 앞까지 왔을 때 내 안에서 항상 약간 이런 악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 이제 이쯤에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 절대 그 목소리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음에 뜻했던 바를 꼭 잘 이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8번부터 23번까지 저랑 함께 할 거고요. 일단은 우리 빨리 답만 찾는 패스트 트랙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지문을 꼼꼼하게 해석하는 과정 제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8번 글의 목적 문제는요. 어떤 문장을 보고 여러분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뒤에 봤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We hope that we will decide to employ him. 그래서 저희가 바라건대 귀하께서 그를 고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누군가를 채용해라 라는 식으로 좀 추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1번을 봤더니 문의 받은 직원이 채용에 적합함을 알려주려고 채용 적합, 채용 추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1번 정답인 것 같고요. 2번을 봤더니 위탁 판매 요청을 수락한 것에 감사하려고 일단은 위탁 판매 요청이란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3번이요. 동료 직원의 승진을 축하하고 격려하려고 승진이란 이야기도 없었죠. 4번이요. 회사 내 업무 조정 결과를 공지하려고 업무를 조정했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 5번이요. 결혼에 따른 인원 충원을 건의하려고 뭐 인원을 충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아니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이 찾으셨을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은 특히 읽으시면서요. 이 편지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 요걸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In reply to your letter 이라고 했으니까 9월 20일자 귀하의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라고 했으니 상대방이 먼저 편지를 보냈고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해 답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이제 아셨을 거예요. It affords me great pleasure. 저에게 진짜 큰 기쁨을 주었대요. 근데 뭐가 큰 기쁨을 줬다는 거야? 얘는 지금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To say that.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그 얘기예요. We know. 저희는요. 이 Mr. Turner라고 하는 분이 to be alert and diligent. alert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렇게 흐리멍텅한 게 아니고 바짝 우리 이렇게 기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기민하고 부지런하고 또 as well as 추가의 표현입니다. faithful in his duties. 그가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faithful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충실한 거거든요. 그리고 loyal to his employers. 그의 고용주에게는 loyal, 충성스러운, 충직한 이런 거죠. 충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대요. 쌤, 이거 지금 보니까 이 터너 씨에 대한 칭찬 일색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He is a fine judge of goods. judge라고 하는 게 그래, 맞아요. 판사라는 뜻도 있고 판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을 잘하고요. And has done most of the buying. 구매의 대부분을 이 사람이 쭉 해왔대요. 어디에서? In our textile department. 저희의 이 직물 부서. 여기에서 대부분의 이 구매 업무도 담당을 해왔습니다. For the past 2 years, 지난 2년 동안의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터너 씨가 해왔던 업무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e regret to lose him.
우리 regret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사용을 하면 뭐 하게 돼서 유감이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글을 읽게 돼서 유감이에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원래 터너 씨가 이 회사 직원이었는데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하나 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But 그런데 the position he seeks in your company 그가 귀하의 회사에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그 자리가 is probably much better 아마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뭐랑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Than anything we have to offer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And we hope 그래서 바라건대 you will decide to employ him 귀하께서 그를 채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듯이 일단 먼저 그 사람이 문의를 했었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훌륭한 직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아 정답은 1번이겠구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잘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심경 변화를 묻고 있으니까 일단 전반부 심경만 찾은 다음에 선택지로 갈 건데 어디에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있던가요? 그래요.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I almost gave up. 제가 거의 포기를 했었대요. 그리고 with the summit just around the corner. 사실은 어떤 상태에서 거의 포기를 했냐면 우리 just around the corner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 때 쓰는지 알아요? 모퉁이만 돌면 바로 있어. 그만큼 정말 우리 뭐 엎어지면 코 닿을 만큼 가깝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영어에서는 just around the corner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summit은 이제 정상이란 뜻이니까 정상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거의 포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이 선택지로 갔을 때 거의 포기했어. 좌절했어. 뭐 이런 류의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은 부정적인 심경, 마이너스의 심경이 첫 번째 와 있어야 됩니다. 1번 bored, 지루한, 마이너스의 심경이긴 한데 포기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냥 이건 지겨워 이런 거잖아요. 얘는 아니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grateful. 이거는 감사하는 거니까 아예 플러스의 심경이고요. confident. 자신감 넘치는 것도 역시 플러스의 심경이고 그 다음에 frustrated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깊이 좌절한 거잖아요. 이거 괜찮네. 5번에 surprise. 놀랐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놀란 상황이 전혀 아니니까 답이 될 만한 것은 4번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장에서는 그러면 뒷부분이 satisfied. 만족한 게 맞느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가서 그것만 확인만 했어요. 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MT하고 점이 찍혀 있는 거는 산 이름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 킬리만자로 산은 was worth the climb. 정말 오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대만족한 거지.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satisfied라고 하는 요 심경까지 4번이 맞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Off, I went in the dark 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go off라고 하는 게 길을 나서고 출발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둠 속에서 길을 나섰어요. Headed to the top 이라고 했으니까 이 헤드가 뭐 물론 머리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향하고 이런 의미도 있죠. 이제 킬리만자로 산의 정상을 향했습니다. Some sections were so steep that I had to make zigzags라고 했는데 우리 so랑 짝을 이루는 that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시죠? 자, 일부 구간들은 너무나 가팔랐어요. 그래서 I had to make 저는 이렇게 지그자그의 형태로 걸었어야만 했대요. 왜 그랬을까? To make it easy, 쉽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On my oxygen deprived body. deprive라고 하는 게 뭔가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소가 박탈된 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뭐 고산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산소가 막 부족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자기의 몸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지금 지그재그의 형태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All the energy I had. 이렇게 주어 동사가 수식을 하고 있네요.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에너지가 went to breathing. 다 어디로 갔어요? 호흡을 하는데. 우리 원래 호흡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죠.
근데 워낙 고산지대다 보니까 숨 쉬는데 에너지가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My body felt like a dead weight라고 했는데 이 dead weight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 때 쓰냐면 뭐 진짜 무거운 짐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몸이 진짜 무거운 짐, 무거운 것 같았어요니까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할 뻔했던 거고요. 지금 포기할 뻔했을 때 상황이 어땠어요? 그 산 정상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막 험한 산 같은 거 오를 때는 그 현지인 가이드랑 같이 등반을 하거든요. 산을 진짜 잘 아는 분이랑. 이제 그 가이드가 있었죠. My guide responded to my exhaustion. exhaustion이라고 하는 게 지침, 기진맥진 뭐 이런 거니까 이렇게 기진맥진에 있는 이 사람에게 가이드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saying,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응을 했냐면 go slow and steady. Just one step at a time.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가시고 한 번에 한 걸음씩만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I followed his words. 그래서 제가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I made it. 이거 어떨 때 쓰는 거야? 해냈어. 뭔가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 우르 정상에 자기가 해냈다는 얘기는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Known as, 사실 이 정상은 뭘로 알려져 있냐면 the very top이니까 킬리만자로의 정상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the very가 왜 붙었냐고 강조하는 의미로 붙인 거예요. Indeed, 사실 I saw the incredible, unforgettable sunrise. 정말 너무나 놀랍고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출을 제가 보았고요. The beauty, 그 아름다움과 the teamwork, 이 팀워크와 그리고 the accomplishment of a personal life goal, 개인적인 어떤 삶의 목적의 성취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were worth all the sacrifice and strain. 우리 뭐 worth 뒤에 ing를 쓰면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 worth 뒤에 이렇게 명사를 쓰면 그 명사한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acrifice는 희생이고 strai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원래는 긴장, 압박 이런 거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고생했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온갖 희생과 고생을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어요. 진짜 킬리만자로 사는요. 오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이 대입의 여정을 다 끝내고 가구나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면 아 그래 그래도 이렇게 정상에 오를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정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4번에 frustrated 그리고 satisfied 잘 골랐구나 라고 한 번 더 확인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아이 잘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0번으로 이동할 거고요. 20번은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장을 묻고 있는데 첫 문장은 뭐 사실은 항상 중요해요. 첫 문장에서 일단 우리가 소재라도 확실하게 챙겨야 되니까 잘 봤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We can't begin to build a strategy. 우리는 시작할 수가 없대요. 근데 뭘 시작할 수가 없냐면 전략을 만드는 걸 시작할 수가 없대. For our lives. 우리의 삶을 위한 전략을 만들 수가 없답니다. 뭐 하지 않고는. 우리 without ing 뭐 하지 않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Without first understanding where we are. Where we are. 어디에 우리가 있는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고는. 또 where we wanna go. 우리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렇게 인생에 대한 전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지? 나의 현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나의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는 인생의 전략을 만들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럼 현재 상황을 잘 알면 인생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지문 꽤나 읽었잖아. 그쵸? 그래서 눈치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딱 읽고 보니까 이거 왠지 주제 같아. 그죠? 이 글에서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러면 바로 선택지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의 이야기로 첫 문장을 시작했을 때 뭐 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주제가 돼요. 그럼 뭐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자, 그래서 선택지에 가볼게요. 우리가 찾았던 답 1번에 바로 있는데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파악한 후에 여기 있잖아요. 현 상황을 알아야 그리고 인생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 웬일이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2번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배울 줄 알아야 된다. 뭐 다른 사람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3번 상황이 바뀌어도 처음 세운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처음 세운 원칙을 계속 지키세요.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요. 4번 서두르지 말고 작은 목표부터 단계별로 달성해야 된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5번이요.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다양한 시도에 대한 이야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만 잘 읽어도 사실은 여러분 독해의 부담을 50% 이상 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많이 읽으려고 하는 대신에 적게 읽더라도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마침 첫 문장이었으니까 그냥 이어서 두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Since people are different. since가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it's reasonable. reasonable이라고 하는 건 합당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합당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제 진짜 주어가 나올 거예요. To assume,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충분히 합당하다는 거죠. Their current situations or starting points, 사람들의 이 현 상황이나 아니면 뭐 사람들의 지금 출발점이나 이런 게 will be different as well. 또한 다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이게 타당한 거란 얘기야. 뭐라고?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도 다르고 시작점도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인 거죠.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That's why 저거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요? 왜냐하면 아니야. 그래서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Books that tout a single formula라고 했는데 이제 이 단어가 하단에 권유하다라고 나와 있죠. 책들. 어떤 책이냐면 단 하나의 포뮬라가 공식이니까 단 하나의 공식을 갖다가 권유하는 그런 책입니다. For success or improvement. 뭐 성공이나 아니면 뭔가 개선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공식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권유하는 책이요. 자, 근데 이 책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places people are starting from. 우리 take into account가 고려하고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발하는 그 각기 다른 지점, 아까 출발점이 다 다르다며. 그 각기 다른 출발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덜렁 한 개의 공식만을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책. 이런 책은요. 이제야 동사가 나왔네. are worthless.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지금 무슨 이야기 나왔습니까? 사람들마다 현 상황도 다 다르고요. 사람들마다 출발점도 다 달라요. 이걸 고려하셔야 돼요. 지금 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Would you trust a doctor? 당신은 이런 의사를 믿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의사지? Who didn't ask any questions. 아무 질문도 안 해. 병원에 갔는데 뭐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묻지도 않아. Or 아니면 run any test. run a test라고 하는 게 뭔가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 검사도 안 하는 거예요. To diagnose what was wrong. 자, 진단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도 하나도 안 해. 이런 의사를 믿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Yet wrote you a prescription anyway. prescription이 뭐예요? 처방전. 처방전이 뭐지? 그래, 우리 이렇게 진료하고 나면 뭐 이런 약으로 받아가세요. 뭐 이렇게 이제 처방전 써주시잖아요. 근데 아무 질문도 안 하고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냅다 처방전만 써주는 이런 의사를 여러분이라면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 알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갑자기 병원 얘기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지. 지금 뭐예요?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의 비유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이게 질문을 한다거나 검사를 한다거나 이게 앞에 뭐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앞에랑 연관 못 지으면 읽은 거 아무 소용없죠. 그래, 출발점이 어딜까, 현 상황이 어떨까 점검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in medicine. 자, 이 의학에서는요. 자, 요 단어는 하단에 이제 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Prescription without diagnosis. 진단이라고 했잖아요. 이 진단이 없는 그런 prescription,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equals, 뭐랑 똑같은 거냐면 malpractice랑 똑같대요. mal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좋은 거예요. malfunction, 그러면 function, 기능이 이게 안 좋은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고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의사가 진료하고 하는 행위를 practice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나쁜 말 mal이 붙었으니까 저건 뭐가 될까요? 의료 과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단도 안 하고 처방을 하는 것은 의료 과실이다. 이런 격언이 있다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before we can prescribe strategy. 자, 이걸 우리 인생에다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런 인생의 어떤 전략을 갖다가 처방하기 전에 We first need to, 우리 처음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Diagnose the situation, 상황을 갖다가 진단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답의 근거로 잡으셨다면 그것도 아주 잘한 거예요. 왜? need to,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이 필자의 주장을 잘 나타내 주겠죠. Where we stand,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where we are,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게 뭐라고? 현 상황.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아까 선택지 뭐였어요? 1번,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어이, 잘했어. 근데 시험장에서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막 모든 문장을 음미하면서 정확하게 읽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첫 문장을 좀 공들여서 읽었더니 바로 답이 나왔어요. 항상 이 완급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1번 갈 거고요. 얘는 3점 배점이 되어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We have confusion at the frontier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얘가 무슨 뜻이에요? 얘가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일단 뭘 찾으셔야 됩니까?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쵸? 한번 가보겠습니다. Two independent research groups. 자, 이제 두 개의 독립적인 그 연구 집단들이 있었는데요. 그 집단들이 have discovered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제 밝혀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We have confusion at the frontier. 우리 이제 frontier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뭔가 이렇게 한계, 경계 뭐 이런 걸 갖다 frontier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계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 발견해냈대요. 뭐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다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지? 좀 더 읽어볼게요. When we search the internet,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할 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인터넷 검색.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뭔가 혼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대체 뭐를 혼란스러워한다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에이드리언 월드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동격으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psychologist, 뭐 이제 아주 좋은 대학의 심리학자로 있는 그런 분이래요. 자, 근데 이분이 found that, 알아낸 바에 따르면은 engaging in internet searches. 우리 engage i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에 뭐 종사하다, 관여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거다. 그지?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이 increased people's cognitive self-esteem. 사람들의 인지적인 자존감을 갖다가 향상시켜 주더라. 인지적인 자존감을 높여 주더라. 이런 사실을 밝혀냈대요. 잠깐만. 지금 뭐라고요?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고요? 인지적으로. 우리 인지적인 게 뭐지? 머리 쓰는 게 인지적인 거죠. 인지적인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더래요. 이게 표현이 좀 고급스러워서 그런데 인지적인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나 똑똑한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똑똑하지? 나 천재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their sense of their
own ability. 자, 뭐 근데 여기서 인지적인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 못 알아들을까봐 다시 또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즉, 자기의 능력에 대한 어떤 느낌인데 어떤 능력이냐면요. To remember and process information. 정보를 갖다 기억하고 처리하는 그런 자기 능력에 대한 그 느낌. 요게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향상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잠깐만. 그러면 그만 읽을까? 왜 또 그만 읽어? 아니, 지금 이 사람이요, 밝혀낸 사실이 딱 나왔잖아. 우린 항상 뭐 연구가 됐던 전문가가 됐던 이 사람의 뭐가 알고 싶어요. 연구 과정, 고생한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이제 밝혀내는 그 결론을 알고 싶은데 너무 친절하게 결론을 우리한테 딱 초반에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우리 되게 똑똑한 느낌이 든다?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였죠. 이게 이거 아니야? 한번 찾아볼까? 선택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말고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는 거지 뭐. 그쵸?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선택지 5번부터 볼까요? We strive to distinguish false information from the truth. strive to라고 하는 거는 막 애쓰고 노력하는 거고요. distinguish A from B라고 하면 A랑 B랑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정보랑 진실을 구별하려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한대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 얘기였는데. 자, 4번 볼게요. We are overwhelmed. be overwhelmed라고 하면 압도되다 이런 뜻입니다. 감당을 못하겠어. 엄두가 안 나. 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By a vast amount of.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이런 뜻입니다. 정말 많은 양의 정보 때문에 우리가 압도된대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압도돼요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자신감이 막 넘치는 거 아니에요? 3번 볼게요. We often forget how easily we lose our self-esteem. 우리가 종종 그냥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아니, 잠깐만, 니마 이거 반대 아니야? 셀프-에스팀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는 틀렸네. 2번 볼게요. We are prone to putting off making final decisions. be prone to 무슨 뜻이게요? 몰라. 오늘 반성문 써야 되겠어. put off 무슨 뜻이게요? 또 몰라. 반성문 또 써야 되겠어. 진짜 여러분, 어휘는 마지막 순간까지 놓으시면 안 돼요. 자, be prone to 뭐 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put off라고 하는 건 이렇게 뒤로 미뤄두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결정을 안 하고 미루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 그러면 답은 1번인갑다. 그죠? We tend to overestimate our knowledge and ability. 우리는 overestimate이 뭐예요?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갖다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이 읽고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은 걸 뭔 말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까지 왔니? 여기까지 같이 읽었죠. 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냥 확인만 해보면 되겠네요. Moreover, 게다가 people who search the internet. 자,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 근데 뭘 찾으려고 검색을 했냐면 for facts they didn't know. 자, 이렇게 수식이네. 자기들이 몰랐던 그 사실을 찾기 위해 가지고 막 인터넷에 검색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ere later asked. be asked니까 얘는 수동으로 이제 자기가 질문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where they found the information. 어디서 그 정보를 찾으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often misremembered. 잘못 기억을 하고 있더래요. 봐봐라. 쌤, 예를 들면, 무슨 건물이 지어진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알아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 기억을 하고서 and reported that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They had known it all along. all along이라고 하는 건 내내 이런 뜻입니다. 내내 그거를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나 그거 검색한 거 아닌데? 나 원래 알고 있었는데? 나 원래 기억력 되게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맙소사. Many of them, 그 사람들 중에 다수가 completely forget, 완전히 잊어버린 거야. 뭘 잊어버렸어요? forget ing는 지난 일을 잊어버리는 거죠. ever having conducted the search, 자기가 검색을 했던 사실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려.
They gave themselves. 그리고 어떻게 해요? The credit. 이 credit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뭐 신용이란 뜻도 있지만 공로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 누구의 공로를 인정하다 그럴 때 이걸 credit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공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Instead of the internet. 뭐 대신에? 인터넷 대신에. 인터넷에서 찾은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하다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In a different set of studies. 자, 이번에는 다른 어떤 일련의 연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연구원들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Those who had searched the internet.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인터넷을 검색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to answer specific questions. 어떤 특정한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rated their ability.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rated,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평가해? rate A as B라고 하면 A를 B로 평가하는 거잖아. 그죠? 자기의 능력을 higher, 높아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에요? To answer unrelated questions. 관련 없는 질문에 답하는 능력도 더 높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때 비교 대상은 누굽니까? Who had not, 검색 안 한 사람들이랑 비교한 거지. 됐어요? 그 내가 뭐 예를 들어 100개의 질문이 있는데 50개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 50개는 검색을 못했어. 그래도 그 나머지 50개도 저 다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자신감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The act of searching the internet and finding answers. 자, 그래서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 행동이에요? 첫 번째 ing 인터넷을 검색하고 두 번째 ing 정답을 찾는 거죠. To one set of questions. 그 일련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이러한 행동이 cause the participants. 이 참가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 거예요? To increase their sense. 그들의 어떤 느낌 이런 거를 갖다가 더 증가, 향상을 시켜준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들게 했어요? They knew the answers to all questions. 자기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안다. 이런 느낌, 뭐 지적인 자신감이죠. 이거를 막 높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Including.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냐면 those whose answers they had not searched. 자기들이 답을 안 찾아본 그 질문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안 찾아본 것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하더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정답 몇 번이었어요? 1번.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이 who's가 나오면 엄청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부분만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Those whose answers they had not searched. 원래는 어떻게 생긴 걸까? They had not searched their answers. 뭐 이런 형태였겠지. 그죠? 근데 이제 their 대신에 who's를 쓰고 얘가 이렇게 앞으로 answers가 who's 따라서 앞으로 슉 이동한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별로 안 궁금했어. 처음부터? 그래,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함축 의미 문제까지 함께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풀 거야? 요즘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죠? 사실 요즘 문제는 선택지가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그래서 쭉 봤더니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사실 어떤 문장에서 제일 크게 도움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 문장 읽고 답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This same neutral expression 이라고 해서 이 neutr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야? 원래는 이제 중립의 그런 뜻이에요. expression이라는 게 이제 표정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립의 표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표정이야?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 보이는 표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걸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똑같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이 was interpreted differently.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What image preceded it. 어떤 이미지가 그것에 선행했는가? 잠깐만, 뭐라고? 여기서 그게 뭐예요? 그 얼굴 표정.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그 얼굴 표정보다 먼저 있었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더래요. 뭐야? 선생님, 그럼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 표정 앞에 어떤 이미지가 제시됐느냐에 따라서 이 표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네요? 맞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웃는 것 같지 왜? 그냥 이제 중립적인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이미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표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로 한번 가볼게요. 1번 볼까요? 영상과 음향의 대비가 긴장감을 조성한다. 영상과 음향의 대비요? 뭐래. 2번 볼까요?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감정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 감정의 표현 방식이 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3번이요.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영화는 관객의 공감을 얻는다. 벌써 뭐부터 틀렸어요? 시대의 상황 이런 이야기 없었죠. 4번 볼까요? 중립적인 태도 유지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라고? 갈등 해결? 이런 거 아니에요. 5번이요. 선행 장면에 따라서 어렵게 표현했지만 요 앞에 어떤 이미지가 왔느냐 이걸 선행 장면이라고 이야기했네요. 여기에 따라서 동일한 시각 정보가 다르게 해석된다. 동일한 시각 정보는 뭐예요? 얼굴 표정은 똑같잖아. 근데 해석이 달라졌잖아. 이거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뭐야. 너무 잘 풀었어, 지금.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visual scene, 비주얼이 시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적인 장면이라고 하는 게 can set up our emotional response. 셋업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만들고 조성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 있대요. 잠깐만. 지금 시각적인 거랑 감정적인 거랑 뭔가 연관 짓는 글인 것 같다. 첫 문장을 읽고는 여러분이 한 그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각적인 것과 우리의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를 뭔가 연관 짓는 글이구나. 저는 요 두 번째 문장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뭐 답 찾는데 중요한 문장은 아닌데 한번 읽어볼까요? Suspense is driven. 원래 drive는 막 몰고 가는 거예요. Suspense는 뭡니까? Suspense는 긴장감, 그죠? 그래서 긴장감이라는 게 몰고 가진다. 즉 긴장감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 발생된다는 거예요. By a sense of calm. 근데 뭐에 의해서 긴장감이 생기냐면 이 고요한 느낌. 요거에 의해서 긴장감이 생긴대요. 근데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with 뭐를 동반하는 거냐면 the anticipation of impending terror. 우리 impending이라고 하는 게 임박한이란 말 들어봤어? 임박한? 못 들어봤어. 임박한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곧 닥쳐온다 이런 뜻이에요. 곧 다가올 공포에 대한 anticipation, 기대, 예상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요하다라는 느낌, 요게 우리한테 긴장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공포 영화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귀신 나오는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지금 막 집안에 뭔가 있어. 저 귀신이 언젠가 나를 공격할 것 같아. 이 충분히 지금 임박한 공포에 대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집이 너무 고요해. 그럴 때 뭔가 이제 곧 닥쳐올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조마조마하는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 이게 이제 서스펜스,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anticipation or expectations 이런 어떤 뭐 예상이라던가 기대라던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play a key role,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play a role in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in driving our emotions, 우리의 감정을 갖다 막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자, 지금 우리의 이제 감정 발생과 또 무슨 이야기를 연관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예상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발생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The Russian Silent Filmmaker. Silent Filmmaker는 뭐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지. 항상 영화는 소리가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옛날에 무성영화라는 것도 있었죠. 그죠? 무성영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러시아의 무성영화 감독인 이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Considered such contextual influences. 그러한 어떤 상황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고려를 했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상황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어떤 시각 정보가 있었느냐, 무엇이 예상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전혀 몰랐어? 그래, 뭐 여기 뒤에 읽으면 되지 뭐.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이 intersperse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중간 사이사이에 껴넣는 거야. 사이에 배치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감독이 사이사이에 장면들을 집어넣었어요. 자, 어떤 장면을 집어넣냐면 an actor, 배우가 exhibiting a neutral expressions. 아까 전에 neutral expression 뭐라 그랬지? 그쵸, 막 희노애락이 잘 드러나지 않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 배우의 장면을 갖다가 사이사이에 끼워 넣은 거예요. 뭐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습니까? With shots of a child's coffin. 이거는 이제 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관이 있는 장면. 아니면 a plate of soup, 이 수프 접시가 있는 장면, 요 사이사이에다 요 표정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사람의 표정은 그냥 똑같아. 똑같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건데, 이게 뭐 어떨 때는 이렇게 관이 나오는 거 뒤에 이렇게 삽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수프 그릇 뒤에 이렇게 끼워 넣어지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동일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뭐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가 선행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래, 이게 앞에 관이 왔었느냐, 앞에 스프가 왔었느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표정이 다르게 해석이 되더래요. Thus, 그러므로 the same expression appear to show. 우리 appear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 뭐인 것 같다 이런 거예요. 뭐라고? 뭐인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똑같은 표정이 sorrow, 슬픔을 표현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or 아니면 hunger, 배고픔을 표현하는 것처럼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Depending on the context. 그 어떤 context, 상황에 따라서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 관 뒤에 봤던 이 얼굴은 좀 슬퍼 보여. 스프 뒤에 보였던 이 얼굴은 배고파 보여. 이렇게. 사실은 똑같은 얼굴이잖아. 그럼 뭐만 달라진 거예요? 선행되는 이미지만 달라진 거죠. 자, 그러면서 psychological studies, 뭐 이것도 심리 연구도 있나 봐. 자, 심리 연구가 있는데요. 뭐 이제 이런 효과라고 불리우는 심리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have confirmed the impact. The impact of A on B라고 하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confirm이라고 하는 거 딱 확인을 해주는 거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감정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또 확인을 해준 연구들이 있대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번에 뭐가 이렇게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If a person smiles at you,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n the smile turns into a neutral expression. turn into가 이제 바뀌는 거니까 그 미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중립적인 뭐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that person will appear somewhat grumpy or disappointed. grumpy라고 하면 이제 기분이 언짢은 거니까 그 사람은 좀 다소 기분이 언짢아 보여. 아니면 좀 실망한 것 같아.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 앞에 거랑 연관지어 생각하면 뭐예요? 여기서 이제 social context, 사회적인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렇지. 앞에 선행되는 게 이게 웃는 표정이었으면 이 뒤에 게 기분이 나쁜가 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conversely는 뭡니까? 이와는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굳이 사실 시험장에서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뭐겠어. 그럼 반대로 더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졌나 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If a person first looks angry.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좀 화가 나 보였어요. 근데 then the expression turns into a neutral expression. 그 표정이 나중에 그냥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으로 바뀌게 되니까 the person looks somewhat pleasant or positive.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기분이 좋은가 봐. 아니면 긍정적인 것 같아.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표정이었다가 이렇게 변하니까 해석이 달라졌죠. 전부 다 뭐예요? 선행되는 이미지가 뭐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졌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정답 몇 번 골랐었지? 우리 아까 전에
그래, 이 5번 선행 장면에 따라 동일한 시각 정보가 다르게 해석된다. 요 골랐잖아요. 우리 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잘했어요. 자, 이제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어디서 도움을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쭉 봤더니 저는 뭐 마지막 문장 괜찮던데요. subsequently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application of appropriate interventions.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 물론 뭐 지원이란 뜻도 있지만 뭐 회사에 지원한다 그랬을 때 지원이란 뜻도 있지만 뭐 적용 이런 의미가 있죠. 적절한 intervention이라고 하는 건요. 뭐 개입이나 조정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적절한 조정을 갖다가 잘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랑 관련된 그 조정이냐면 regarding earthquake resistant design of structures. earthquake resistant는 뭘까요? 이 resistant라고 하는 게 원래 뭐 저항하는 이런 거니까 이 지진에 저항한다? 우리 뭐 내진 설계란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축물의 디자인과 관련해서 적절한 조정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 이것이 goes a long way in saving human lives. goes a long way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먼 길을 간다라는 건 나 대신 먼 길을 가줬어. 그럼 그만큼 큰 도움이 되겠지?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의 목숨, 인명을 구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뭐 좀 문장이 길긴 한데 하여간 좋다, 나쁘다, 좋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건축물의 내진 설계, 지진을 잘 견딜 수 있게 설계하는 거. 좋다. 그런 얘기인 것 같지 않아요? 그지? 자, 그러면 선택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택지에 가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봤더니 Essential Procedures During Earthquake Drills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drill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문제집에도 보면 이렇게 반복 연습하는 부분이 drill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진 훈련을 하는 동안에 essential procedures, 굉장히 중요한 절차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뭐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Advanced technologies. Advanced technologies는 우리 뭐 선진 기술, 발달된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For earthquake prediction. 이 지진을 예측하기 위한 뭐 발달된 기술들, 뭔 얘기야. 지진 예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3번 볼게요. Causes of earthquakes from a geological perspective. geological이라고 하는 게 지질학적인 이런 거거든요.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지진의 원인들. 지진이 이래서 발생하더라.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4번 한번 볼까요? Restorations. 우리 restore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복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명사니까 복구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뭐를 복구하냐면 of the built environment after an earthquake. 지진이 있은 후에 이 만들어진 환경, 우리 인간이 건축한 환경 이런 걸 갖다가 해설지에서는 건조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건조한가 봐요. 축축한 게 좋은데 아니 그때 건조 아니에요. 이게 건설하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지진 이후의 건조 환경의 복원. 아니 뭐 이걸 복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내진 설계 이런 얘기라니까. 5번 볼게요. Considerations. 고려해야 될 점들입니다. For an earthquake resistant built environment. 이거네. 이 지진에 강한 그런 어떤 건조 환경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earthquake resistant라든지 앞에서는 우리 structur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built environment라든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얘가 살짝 좀 문장들이 길어가지고 읽기가 편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내용이 별거 없어도 문장이 길어지면 자꾸 이렇게 막 겉돌죠.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한번 가봅시다.
The most enduring lessons라고 했습니다. enduring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지속되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그런 교훈이 있는데요. 이 교훈을 have to be learned.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한번 잘 보겠습니다. 봤더니 seismic이라고 해서 하단에 지진에 의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진에 의한 반응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이제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of ground, 이 집안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the built environment, 아까 전에 알려드렸죠. 우리 인간이 만든 그 구조물, 이런 걸 갖다 이제 건조 환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건조 환경에 대한 지진에 의한 반응, 이런 거로부터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답니다. 자, 근데 이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In the largest natural laboratory, 가장 큰 자연의 실험실,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그게 바로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또 우리가 from damage observations니까 어떤 피해 관찰로부터도 이렇게 교훈을 얻어야 된대요. 모든 지진에 있어서. 근데 여기서 모든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시험장에서 해석할 필요 없어요. Whether A or B라고 하는 건 A든 B든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관없이 하여간 모든 지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래도 읽은 김에 볼까요? Inter라고 하는 건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고 intra라고 하는 건 그 내부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뭐 지진을 이야기할 때 흔히 그 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판과 판이 부딪혀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그 내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뭐가 됐던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하여간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일단 요 정도 내용인 건 아시겠죠?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Complete protection, 이제 완전하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그리고 the entire built environment, 그 전체의 건조 환경을 갖다 완전하게 보호를 하는 겁니다. 모든 뭐 지진에 있어서. 이러면 참 좋겠지만 이것이 is still a distant dream, 여전히 먼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막 교훈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뭐 모든 걸 완벽하게 100% 지진으로부터 지켜내겠다. 이거는 아직은 좀 먼 이야기라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포기할까요? 아니요.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However, 하지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글의 흐름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마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포인트 말고 however 뒤를 기점으로 해서 정답의 단서를 잡았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아주 잘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Efforts are on, be on이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노력이 계속 지속된대요. 어떤 노력이에요? To have a built environment, 어떤 건조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조 환경이라고 하는 건요, in which loss of life is minimized. 우리 생명을 잃게 되는 일, 그것이 is minimized, 최소화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lifelines, 우리 이제 생명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생명선. 그리고 infrastructure가 뭐예요? 기반시설, 뭐 도로나 전기나 이런 것들 있죠. 이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continue to function, 계속해서 기능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싶은 거래요. 근데 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During and after an earthquake disaster니까 지진이 일어난 동안, 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리 흔히 이제 한번 지진 났다 하면 뭐 전기 끊기고 도로 파괴되고 뭐 이런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이다. 뭐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아시겠죠? Construction activities, 이런 어떤 건설 활동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지진에 있어서 prone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향이 있는 이런 뜻이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hazardous areas, 굉장히 좀 위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 건 that are vulnerable to different damaging effects. vulnerable이라고 하는 게 취약한 거죠.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 아주 다양한 어떤 그런 지진이 주는 피해의 영향에 취약한 지역들이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지역에서의 construction activities, 건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are best avoided. 그거는 피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잠깐만. 지금 이제 however 뒤부터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계속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 완전 무결한 보호. 지진으로부터 100% 지켜드릴게요 까지는 말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이런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어쨌든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능 정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막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열된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은 이 건설 활동을 할 때부터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지금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지진이 잘 일어난 지역에는 안 짓는 게 최고지. Most of the time. 자,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대개는요. Such situations are unavoidable.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가 없대. 그런 상황이 뭐예요? 아, 여기가 지진이 좀 자주 일어난 지역이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대부분 이렇다는 거죠. In that case, 그러한 경우에는요. Appropriate strengthening measures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조치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적절한 강화 조치라고 하는 것이 are required. 요구가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위치에 지어야만 한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Structure should be preferably made. 자, 우리 preferably라고 하는 건 더 좋아해서, 뭐 더 선호해서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건대 이 건축물은 어디에 만드는 게 좋아요? On firm ground. 아주 단단한 집안에다가 만드는 게 좋죠. 자, 근데 for construction in soft soil 이렇게 연약한 집안에 만들어야 될 경우 그럴 때는 the ground should be strengthened. 이 집안 자체가 강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the foundations 그 토대가 should be sufficiently deep, wide and strong. 어떻게 돼야 돼요? 충분히 깊고 넓고 강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와, 지금 뭐예요? 집안은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이 글이 왜 이렇게 손에 안 잡히나 했더니 좀 나열식이구나. 맞죠?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얘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돼요. 지금 무엇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조물을 만들어야 될 때는 이런 위치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이런 집안에 만들어야 돼. 그래야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그 문장이 여기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subsequently 따라서 application of appropriate interventions 어떤 적절한 조정의 적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랑 관련된 그런 조정이었습니까? 지진을 잘 견디는 그런 디자인, 뭐 내진 설계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구조물에 지진을 잘 견디는 이 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적절한 조정의 적용. 이것이 goes a long way,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의 인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질 때 지진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택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여기 주제 문제에 이렇게 시간 많이 쏟을 수 없잖아. 그냥 쓱 봤을 때 무슨 얘기는 꼭 들어가야 돼요? 지진에 강한, 일단 그게 들어가야 되지. 지진에 잘 견디는,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전 선택지 본 거랑 이제 조금 더 다르게 한 발 멀리서 바라보세요. 지진을 잘 견딘다, 뭐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는 말 들어간 선택지 자체가 5번밖에 없어요. 아, 진짜 그렇네. Earthquake resistant. 그 다음에 우리 특히 건조 환경에 대해서 건축물을 뭔가 지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built environment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건조 환경을 위한 consideration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 위치, 집안부터 시작해서 쭉 그것들을 나열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잘하셨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준비된 문제들 같이 풀어봤고요. 사실 이제 이 시간에는 물론 뭐 고3 수험생들도 많이 함께하고 있겠지만 이제 나도 수험생이구나라는 마음으로 지금 학평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예비 고3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겨울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에 여러분 나는 진짜 영어 성적 당장 잘 받고 싶으니까 기출부터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방금 보셨듯이 한 문장의 길이도 상당히 길고요. 여러분들 한 문장 소화해내는 것조차 굉장히 좀 버겁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EBS에 정말 좋은 개념 강의들이 이제 많이 문을 열 예정이니까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거, 뭐 문제풀이, 실전 적용 이런 것보다는 꼭 제대로 집안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 친구들 아직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제가 보충 자료 만들어서 자료실에 탑재해 놓을 테니까 함께 출력해서 보면서 복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또 이어지는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